김민지는 강남역 근처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28세 직장인이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단골 미용실 헤어 스튜디오 블루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지씨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커트 가격이 22,000원으로 조정됩니다. 5년간 다닌 단골 미용사 수진 언니의 말에 민지는 깜짝 놀랐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18,000원이었는데 벌써 4번째 인상이었다. 언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직원 인건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다른 미용실들도 다 비슷해요. 민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월급 220만원에서 월세 80만원, 생활비 100만원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고작 40만원. 그 중에서 매월 2만원 넘게 미용실에 쓰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지는 SNS를 훑어보다가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했다. 해시태그 셀프한 머리커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20대 여성이 직접 앞머리를 자르는 영상이었다. 조회수가 무려 50만이 넘었다. 와,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민지는 댓글창을 열어봤다. 저도 따라했는데 대박 성공했어요. 미용실 가지 않고도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다니 돈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완전 굿. 그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다. 월요일 출근길 민지는 동기 혜진이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혜진아, 너 요즘 미용실 얼마나 써?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커트에 트리트먼트까지 하면 3만원 정도. 완전 부담스러워. 너는? 나도 비슷해. 그런데 SNS에서 셀프로 머리 자르는 거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던데? 아, 나도 봤어. 앞머리 커트하는 거.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 잘못하면 완전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맞아, 그게 걱정이긴 해. 근데 요즘 미용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야. 점심시간에 민지는 회사 컴퓨터로 셀프 미용에 대해 검색해봤다. 유튜브에는 셀프 헤어커트, 집에서 염색하기, 셀프 펌 등 다양한 영상들이 넘쳐났다. 특히 한 뷰티 유튜버의 영상은 무려 100만 뷰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도 찾아봤다. 미용료 소비자물가 지수가 작년 대비 3.5% 상승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역시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퇴근 후 집에 도착한 민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앞머리를 만져봤다. 지난주 미용실에서 자른 지 벌써 10일이 지나서 눈을 찌를 정도로 길어져 있었다. 보통이라면 핀으로 고정하거나 젤로 넘겨서 버텼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한번 해볼까? 민지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셀프 미용 도구를 검색했다. 전용 가위, 빗, 헤어 클리퍼 등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이 2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미용실 한번 가는 값이면 도구를 살 수 있었다. 리뷰도 좋네. 4.8점. 상품 후기를 읽어보니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영상 보고 따라하니까 미용실 간 것처럼 나왔어요. 같은 긍정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민지는 결국 주문 버튼을 눌렀다. 내일 저녁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내일부터 나도 셀프 미용 도전. 그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서 셀프 미용 관련 영상들을 계속 시청했다. 앞머리 커트부터 시작해서 레이어 커트, 새치 염색, 심지어 펜까지 다양한 영상들이 있었다. 보면 볼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날 퇴근 후 택배가 도착했다. 포장을 뜯어보니 생각보다 전문적으로 생긴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설명서에는 단계별 사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민지는 스마트폰으로 셀프 앞머리 커트 영상을 재생하고 화면을 보며 천천히 따라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영상 속 뷰티 유튜버의 차근차근한 설명을 따라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30분 후 거울을 본 민지는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미용실에서 자른 것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 무엇보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점이 뿌듯했다. 민지는 즉시 혜진이에게 카톡을 보냈다. 혜진아, 나 셀프로 앞머리 잘랐어. 대박. 사진과 함께 보낸 메시지에 혜진이가 즉시 답장했다. 헐, 진짜? 미용실에서 자른 줄 알았네. 어떻게 했어? 이 순간 민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경제적 부담 없이도 충분히 예쁘게 머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민지의 셀프 미용 여정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성공에 고무된 민지는 본격적으로 셀프 미용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다음 주말 거울 앞에서 새치를 발견한 민지는 망설임 없이 온라인으로 셀프 염색약을 주문했다. 새치 때문에 미용실 가서 전체 염색하면 5만원인데 이건 8,000원이네.
도착한 염색약 박스를 열어보니 장갑, 빗, 염색약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유튜브에서 셀프 세치 염색을 검색해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했다. 40분 후 샤워를 마친 민지는 또 한 번 놀랐다. 세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염색되었다. 이것도 성공. 민지는 SNS에 비포 앤드 애프터 사진을 올렸다. 해시태그 셀프 염색, 해시태그 세치 커버, 해시태그 돈 아끼기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졌다. 언니 완전 잘했어요. 저도 따라해보고 싶어요. 어떤 제품 쓰셨어요? 친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민지씨 머리 어디서 했어요? 완전 자연스러워요 라며 칭찬했다. 민지가 직접 했다고 말하자 모두들 놀라워했다.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영상만 잘 보고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민지는 어느새 사내 셀프 미용 전문가로 통했다. 동료들이 하나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민지는 기꺼이 노하우를 전수했다. 한 달 후 민지는 더 큰 도전을 하기로 했다. 레이어 커트였다. 단발머리에 자연스러운 층을 넣어서 볼륨감을 주는 스타일이었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을 찾아 여러 번 시청했다. 이것만 성공하면 진짜 미용실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토요일 오후 민지는 신중하게 머리를 섹션별로 나누고 레이어 커트를 시작했다. 앞머리와 세치 염색보다는 복잡했지만 그동안 쌓인 경험으로 자신감이 있었다. 이 시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헤어스타일은 기대 이상이었다. 자연스러운 레이어감이 살아있고 전체적인 실루엣도 균형 잡혀 보였다. 와, 나 진짜 재능 있는 건 아니야. 민지는 즉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 이번에는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조회수가 5,000을 넘어섰고 댓글도 100개가 넘게 달렸다. 완전 미용사 수준이에요. 튜토리얼 영상 만들어주세요. 저희 동네 미용실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줄을 서서 민지에게 머리를 부탁하기 시작했다. 먼저 혜진이가 앞머리 커트를 요청했고 민지가 잘라준 앞머리를 보고 만족해했다. 그 다음엔 대학 동기 소영이가 세치 염색을 부탁했다. 민지야, 너 정말 재능 있는 것 같아. 미용학원 다녀볼 생각 없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재미있긴 해. 이 시점에서 민지는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셀프 미용으로 한 달에 3-4만원씩 절약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있었다. 미용실은 이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 미용실 갈 일 없을 것 같아. 웬만한 건 다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잡혔다. 대기업 클라이언트 앞에서 팀장으로서 발표를 해야 하는 자리였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싶었던 민지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좀 더 도전적으로 가볼까? 민지가 선택한 것은 시컬 단발이었다. 어깨선에서 끝나는 단발의 끝부분을 안쪽으로 말아넣는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 전용 도구가 필요했다. 셀프펌 키트면 될 것 같은데. 민지는 온라인으로 셀프펌 제품을 주문했다. 제품 설명을 보니 전문 미용실 수준의 컬을 집에서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후기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제품이 도착한 금요일 밤 민지는 다음날 프레젠테이션을 대비해 머리를 완성하기로 했다.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한 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펌 제품을 바르고 롤러로 말아올리는 과정에서 한쪽 부분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컬이 잡혔다. 당황한 민지는 반대편도 맞추려고 시간을 더 오래 두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과하게 말려버렸다. 어떡하지? 거울을 본 민지는 절망했다. 한쪽은 거의 앞으로 수준으로 곱슬거렸고 다른 한쪽은 비교적 자연스럽긴 했지만 좌우 균형이 완전히 맞지 않았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인데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지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24시간 미용실을 검색했지만 집 근처에는 없었다. 몇 곳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예약이 꽉 차 있거나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민지는 밤새 머리를 감고 스타일링을 시도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스스해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새벽 3시 민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의 성공이 과신으로 이어졌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토요일 아침 7시 민지는 다시 한번 인터넷을 뒤져 응급 상황에 대응해주는 미용실을 찾았다. 다행히 강남역 근처에 일찍 여는 곳이 하나 있었다. 정말 죄송한데 응급 상황이라서요. 미용실 문을 열자마자 민지는 사정을 설명했다.
경력 20년차 미용사 김 선생님은 민지의 머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이거 셀프로 하신 거죠? 셀프펌 제품은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데. 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급하게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다행히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에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복구 작업에는 3시간이 걸렸다. 과도한 컬을 완화시키고 좌우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었다. 비용은 무려 8만 원이 들었다. 민지가 그동안 절약한 돈의 2달치를 하루 아침에 쓴 셈이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셀프 미용도 나름 기술이에요. 간단한 건 괜찮지만 복잡한 시술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펌이나 염색 같은 건 화학 제품을 다루는 거라서. 미용사의 말을 들으며 민지는 지난 몇 달간의 자신을 돌아봤다. 몇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토요일 오후 미용실에서 나온 민지의 머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자연스러운 시컬이 살아있으면서도 단정한 스타일로 완성되어 있었다. 거울을 본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지만 8만 원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그동안 절약한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셀프 미용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었다. 일요일 저녁 민지는 혜진이와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연락 두절되더니. 사실은 셀프펜 하다가 완전 망해서 미용실 뛰어갔어. 민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혜진이는 놀라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실 셀프로 하는 게 좀 무섭긴 했거든. 응. 그동안 너무 자만했나봐. 몇 번 성공했다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앞머리 커트나 간단한 염색은 정말 잘했잖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혜진이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셀프 미용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무리한 도전을 했다는 점이었다. 월요일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전문적이고 세련된 헤어스타일 덕분에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도 만족해했고 상사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지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좋았어요. 헤어스타일도 완벽했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날이라서 미용실에서 제대로 받았어요. 점심시간에 민지는 그동안의 셀프 미용 경험을 정리해봤다. 성공한 것들과 실패한 것을 나누어 생각해보니 나름의 패턴이 보였다. 성공한 것들: 앞머리 트리밍, 뿌리 세치 염색, 간단한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 실패하거나 위험했던 것들: 복잡한 커팅 레이어 커트 전체 길이 조절, 펌이나 강한 화학 처리, 전체적인 스타일 변화. 결국 간단한 관리와 전문적인 시술을 구분해야 하는 거구나. 민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평상시 간단한 관리는 셀프로 하되 중요한 행사나 큰 변화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그 주말 민지는 다시 셀프 미용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앞머리 정리였다. 지난주 미용실에서 완성한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터치업이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30분 후 거울을 본 민지는 만족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편했다. 다음 주에는 뿌리 세치가 또 올라왔다. 이번에도 민지는 주저없이 셀프 염색약을 샀다. 하지만 이전처럼 무모하게 도전하지는 않았다. 전체 염색이 아닌 뿌리 터치업만 하는 것이었다. 한 달 후 민지는 자신만의 루틴을 완성했다. 주간 관리 셀프, 앞머리 트리밍, 간단한 헤어팩, 드라이 스타일링, 월간 관리 셀프, 뿌리 세치 염색, 헤어 끝 정리, 계절별 관리 전문, 전체 커팅, 스타일 변화, 복합적인 시술. 이런 방식으로 한 달 평균 미용비를 기존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50% 절약이었지만 동시에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방법이었다. 3개월 후 민지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저도 셀프 미용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앞머리 정리 같은 것부터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복잡한 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달에 절반 정도 절약하고 있어요.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할 때는 가고요. 민지의 조언을 들은 동료들도 하나둘 셀프 미용에 도전했다.
하지만 민지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큰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었다. 6개월 후 민지는 SNS에 후기를 올렸다. 셀프 미용 6개월 후기 완전 셀프는 위험해요. 하지만 적절한 균형을 찾으면 경제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헤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이 게시물은 500개가 넘는 좋아요와 많은 공감 댓글을 받았다. 특히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댓글들이 많았다. 현재 민지는 월 평균 15,000원의 미용비로 만족스러운 헤어 관리를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이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문성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점을 준다. 무엇이든 DIY로 해결하려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전문성과 경제성의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균형점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민지는 새로운 셀프 미용 기법들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모하게 도전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실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시도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나 특별한 날에는 주저없이 전문가를 찾는다. 1년 후 민지는 후배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셀프 미용은 완전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예요. 미용실을 완전히 안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꼭 필요할 때 가면서 평상시 관리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실패할 위험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저도 큰 실패를 해봤거든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바로 겸손함이요. 민지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했다. 경제적 부담과 전문 서비스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깨달음. 결국 민지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적재적소의 지혜였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을 구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이었다. 지금도 민지의 화장대에는 셀프 미용 도구들과 함께 단골 미용실 헤어 스튜디오 블루의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다. 두 가지 모두 그녀에게는 소중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에피아이의 로지유이 6개월 후. 언니 오랜만이에요. 민지는 3개월 만에 단골 미용실을 찾았다. 회사 창립 기념 파티를 앞두고 전체적인 스타일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민지씨 그동안 관리 잘하셨네요. 셀프로 하신 거죠? 네, 간단한 것만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주세요. 수진 언니는 민지의 머리를 만져보며 감탄했다. 요즘 고객분들 중에 민지씨처럼 적절하게 병행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오히려 머리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하시고 중요한 때만 오시니까.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 와서 완전히 망가진 머리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 시간 후 완성된 헤어스타일을 본 민지는 만족스러웠다. 셀프 관리로 유지해온 베이스 위에 전문가의 기술이 더해진 결과였다. 다음에는 언제쯤 뵐까요? 글쎄요, 아마 2-3개월 후에. 중간에 관리는 제가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관리 잘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고요. 미용실을 나서며 민지는 생각했다. 이제는 미용실과 셀프 미용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관계가야말로 지속 가능한 헤어 관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온 민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미용실에서 깨달은 것. 셀프 미용과 전문 미용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소중하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아는 지혜다. 1년 전에 나는 이 간단한 사실을 몰랐다. 지금은 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나를 더 현명한 소비자로 만들어주었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또다시 자신만의 루틴에 따라 셀프 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전문가의 기술로 완성된 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자신 있고 동시에 더욱 조심스럽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민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갈 것이다. 경제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실용적이면서도 만족스럽게. 이것이 바로 민지가 찾아낸 셀프 미용 시대의 현명한 선택이었다.